안녕하십니까. 막 나가고 싶은 노동자들의 이야기, 막노TV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법규부 일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법규 부장님 모셨습니다. 법규부에서만 6년을 일했어요. 거의 뭐 양승태죠. 정계봉 법규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계부장 맡고 있는 정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죠, 법규부 일이. 예, 바쁩니다. 네,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 어쨌든 뭐 재판도 가고 또 지금 산재 진행 중이라. 아, 지금 산재 진행 중이신가요? 예, 예. 아, 그나마 조금 편하게 일하시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산재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법규부가 참 그게 많아요. 소송이 우리가 건수가 많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저도 4건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총 몇 건 정도를 우리가 소송이 가고 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지금 4건 정도 지금 하고 있고. 5건 아니? 아니, 지금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네, 4건 정도 하는 걸 갖고 앞으로 이제 네. 또 따로 이제 그 성과금이나 네. 또 안전수당 관련해서 예. 그것도 민사로 좀 가할 것 같아서 예, 한 2가지 정도 또 준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법규부가 현재 뭐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부문들이 다양하잖아요. 예, 예. 뭐 꼭 소송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법규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그 어쨌든 사적의 부당노동이나 지배 개입이 예, 솔직히 많잖아요.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위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그런 건 증거 아. 취합을 통해서 예, 너무 많아. 예, 저희들이 이제 법적 대응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예. 또 조합원들하고 또 법규부원들한테 또 지속적인 이런 법규 교육이나 이런 걸 네. 통해서 분호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좀 향상시키는 것. 네. 또한 그리고 기존 진행되고 있는 이제 통상임금 재판이나 노동청 진정 고소고발건 이런 것을 또 법규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태까지 감옥을 한 명도 못 보냈어요? 뭐 어떻게 된 거죠? 예, 원래 그 형사건은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형사건이 그렇죠. 어떤 쉽지 않죠. 어쨌든 처벌까지 이루어지는데 음, 음. 웬만한 그 유성기업처럼 정말 예. 스모킹 건이 없으면 네. 어쨌든 법정 구속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다. 음. 거의 벌금형으로 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악랄하게 좀 또 비열하게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법에서 허용한 것을 넘어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자꾸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예. 각하가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예. 혹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마요. 아, 그래요? 윤석열 씨가 윤석열이 응. 그 지금 하면서 응. 어쨌든 간에 이제 검찰의 나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근데 너무 심각해요. 예. 예, 근데 제가 법규부 진행하다 보니까 참 이게 검찰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없다고 아, 맞아요. 아, 안 될 수도 내로남불, 있는 내로남불 끝판왕 같아요, 이번 정권.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노동사건에 대해서 이 검찰들이 응.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좀 자본의 어쨌든 그 있는 자들의 편이라는 거를 엄청 음. 느껴요. 그래서 거의 일단 형사건이든 뭐든 간에 예. 좀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또 그 원래 문재인 정권 때 했던 뭐죠? 이렇게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게 예. 있었잖아요. 그것도 또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예. 정부에서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TV 보셨지만 한국노총 사무장 위원장 그 두 분 머리에 피 터지고 목을 누르고 연행해가고 이런 부분들 예. 정말 이게 친기업 반노동적인 그 행태를 지금 이 정부가 이제 일선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법규부가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축되는 우리 조원들 위해서 법규부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뭐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외형적으로는 뭐 통상임금 재판하고 예. 노동청 고소고발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동기들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스스로 법규부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법적인 부분보다 그냥 법적인 부분은 뭐 처벌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법이 다 우리 노동자 편이나 약자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하기 때문에 좀 부수적으로 가는 거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우리 조합원들 스스로 분우 행위에 네. 대응하는 역량, 아, 뭐 특히 뭐 녹취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역량을 키우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 가장 큰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교육하고 네가 싸워라. 맞죠? 네가 좀 어쨌든 싸워라. 뭐. 아니 어쨌든 개개인별로 대응을 잘 하고 예. 법기부에서 도와주고 그럼요. 어쨌든 다 어쨌든 그런 정말로 한동훈이가 되면 이렇게 네. 개개인마다 한동훈이 되면 참 회사가 좀 더 두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한동훈 안 돼. 안 돼. 그런 놈 되면 안 되고요. 그냥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어요. 조합원들이 먼저 싸워야 또 옆에서 다른 각 부서별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건 모두 간부들이 같이 공감하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화재가 났어요. 예. 화재가 3월 12일 날 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관리자들이 이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방법들 통해 가지고 이제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예.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탈퇴를 하고 다시 그 고문노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무노조로도 남아 있기도 하지만. 예, 예. 그게 대한 어떤 우리 법규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응법이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 같은 게 있나요? 특별히 뭐 사업이라고는 음. 사업이라고는 없고요. 어쨌든 저번에도 몇 번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그 관리자들이 어떤 그런 전화나 뭐 그런 거 왔을 때 예. 어떤 녹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솔직히 화재 후 많은 노동자들이 탈퇴했습니다. 탈퇴했는데 네, 요즘이 좀 더 힘든 게 예전보다 그 교묘해졌어요. 관리자들이 맞아요. 교묘해져 갖고 본인들 스스로 회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라인장들이나 아니 일부 라인장 반장이죠. 예, 반장, 옛날 말하면 반장, 뭐 한 장도 안 되죠, 반장. 그러니까. 반장들이나 아니면 금속 탈퇴자들, 예. 그리고 주위에 고무노동자들을 시켜서 회유를 하는 사례가 요즘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장들이나 그런 노동자들은 솔직히 관리자로, 사용자로 안 보거든요. 그렇죠. 녹지 보도관에서 처벌이 안 돼요. 그런 맞아요. 거,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노동자들이 이제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육하원 측에서 좀 적어서 좀 지혜 좀 제출을 해주시고, 예. 또 녹취 같은 걸 좀 하셔서 음. 좀 이걸 지속적으로 좀 같이 대응을 좀 해야 합니다. 근데 좀 예전보다는 쉽지가 않네요. 솔직히 이게. 왜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왜 어쨌든 니놈들이 안 싸워서. 본인들이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아니 그 조합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관리자들이 직접 하지 않고 그렇죠. 따로 이렇게 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조직부에서나 이제 그렇게 전달하면 항의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지혜에서 더 노력을 조합원들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투리 많이 허야가 아니라 해야. 예. 제가 저기 서천이랑 그 전라도 맛이하고 약간 섞였어요. 그래서 저도 전라도 사투리 많이 쓰죠. 예. 전주 사람이라서 그런데. 거름박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제 봐봐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가 그 어떤 그 대기자로 남아 있는 사람도 272명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내 하청 노동자가 또 복직은 3명 됐더라고. 7명 중에서 부당 해고 당한 사람 중에. 근데 한 명은 반장, 이제 그 사내 하청 노동자 얘기예요. 한 명은 반장이고 2명은 이제 산재 중이어서 산재 중에 이제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그 조항 때문에 이렇게 3명을 복직시킨 것 같고, 근데 아직도 4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아까 정규직 직원 272명 대기자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 강제주직자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고용 안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 회사에 촉구하면서 뭐 농성장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한국타이어 모든 노동자들 어차피 동료를 지키자고 하는 거잖아요. 옳은 행동이고 당연히 같이 동참해야 될 행동인데, 그 서명을 이렇게 며칠 받으면서 앞에서 막 떠들었어요. 같이 좀 하자. 우리 함께 뒷담을 줘서 회사 같이 키우는 동료들끼리 서로 지켜주자. 나중에 누구한테 닥쳐올 일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서명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대전 공장도 있죠.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 본인들이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맞을래 이거. 본인들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참 그래요. 끝인가요? 얘기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본인들이 본인들 안 하는 그 서명 안 하는 혼난다. 그 노동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서명 안 하면 맞는다. 아유, 정말 때리진 않을 거예요. 그 잡혀가. 조심해요. 혼내키만 때리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저기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이게 뿌린 내용인지 사실 확실히 모르겠는데 카더라로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 휴직자들 예, 예. 급여를 예. 이제 깎겠다든가. 왜냐면 이건 회사에서 화재 초창기에 뭐 천재지변 얘기도 꺼냈었고, 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경영상 해고 뭐 그런 얘기도 떠들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팩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법규부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재는 예전에 그 판례 같은 거 보면 어떤 음. 천재지변을 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또 예. 어쨌든 일단 천재지변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회사 규칙 사유가 있는 거고. 예, 그 근로기준법 46조 1항에 보면 이제 휴업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줘라 이제 그게 명시돼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규칙 사유가 있을 때는 어쨌든 그 평균 임금의 70% 70%? 아니면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좀 예. 적은 금액으로 주게 돼 있는데 예, 예. 또 이거를 이를 위반할 시에는 또 이게 또 조항이 왜냐면 이게 이제 강행 규정이라는 게 근기법에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처벌이 따라요. 그거를 저기 뭐 기준을 지키지 지키지 않으면. 않으면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3년 이하의 진학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휴업수당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기업이 어쨌든 계속 인건비 부담이 들기 때문에 예. 감면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상당히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 회사가 그 해고를 시키지 않겠다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도 또 회사가 경영상 정말 힘들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그 예, 과정이 예. 필요하잖아요. 그런 과정도 있고 그거를 또 노동위원회에 네, 노동위원회. 그거를 예. 또 뭐 서류 같은 걸 넣어서 승인을 맡아야 돼요. 네, 승인을 그래서- 맡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방농청에 그런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고 지방농청 감독관들하고 얘기 나눴을 때는 예. 상태는 경영 규모로 봐서 그렇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만약에 두라도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노사 간에 이제 지금 사모님 과반 노조가 안 되잖아요. 네. 고무가 좀 양 노조가요. 예. 조금 고무가 지금 한 10명 우세하죠? 앞섰나? 앞섰는데 조금 우리보다 앞섰지만 아이, 거짓말 하지 말고 조금 차이 납니다. 이제는. 조금 예. 차이 나는데 대표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 과반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과반 음. 노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고무가 몇 명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라 전 임직원에 지금 현재로서 한 3,000명이 아마 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없을 때는 양 노사 간의 협의 아니면 예. 개별적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음. 무급으로 어떤 그런 휴직을 시킬 수 없다. 현재로서는.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어떤 그 과정들 있잖아요. 노동청에서 이제 심리까지 받는 심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과정까지 겪지 않고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또 개별적 동의를 어제하고 또 하나는 다만 회사가 너무 이게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면 정부에 어쨌든 고용지원센터가 있어요, 대전에. 예.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어느 정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회고 회피 노력, 고용의 노력을 그렇죠. 하면서 그 지원금을 받아야지 만약 해고를 한 명이라도 시키거나 그러면 그 지원금을 못 받는다. 아니면 받은 거를 다 토해낸다.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처음에 화재가 나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우리가 그 보험이 들어있잖아요. 화재 보험이 예, 회사가. 예. 그러면 그 3천억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언론에서. 근데 예. 회사 이제 관리자 말로는 1조 4천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저희랑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자기들이 재상하는 게. 네. 그렇다면 이 임금에 대한 부분을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도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매년 우리 6,000~7,000원씩 영업이익을 예. 내왔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임원들은 또 20억을 또 임금 상한액으로 올렸단 말이죠. 저 주총을 통해서. 이사들 또 올렸죠? 70억. 예, 7명 대표 그 예. 이사들에 대한 임금 상한액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272명 만약에 한 8천만 원 이렇게 9천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버스비, 식비 뭐 다 해도. 그러면 200한 3~40억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절대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자르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경영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 네. 회사 그 잉여금이나 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네. 뭐 지회가 이 부분 계속 체크하고 함께 싸울 테니까 이거 지금
대기고 있는 우리 동지들도 또 고문노조 노동조합에 있는 우리 같은 동료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좀 계속 지휘하는 것도 노동조합에 자꾸 요구하고 함께 찾아가서 함께 많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밴드에 그 몇 번, 한 2번, 3번 올렸을 거예요. 네. 자꾸 그냥 그런 찌라시가 돌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팩트 체크를 꼭 해야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의 복귀부를 못 믿는 건지, 아니요. 아니면, 예, 저도 선전지를 네. 몇 번 썼는데 교섭부도 못 믿어요. 아, 어쨌든 무급으로, 무급 음. 휴직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음.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 그렇게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 부분은 좀 불안하신 동지들은 그리고 전체 한국타이 노동자들은 각 해당 아예 그쪽 노동자 가면 좀 더 불안할 수 있으니까 지혜로 오십시오. 함께 얘기하십시오. 좀 그런 불안감 해소시켜드리고 대응 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272명이 남았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이제 3차 전환 배치가 뭐 얘기는 나오는데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얘기는 나왔었어요. 예, 뭐 예.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거가 되는 평가 기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얘기는 아니네. 그 방금 했어요. 하천이 아니, 정신 차리시고.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법원 아니, 그거는 저기 뭐야, 휴직에 대한 거, 휴직급이요? 그것만 해야지. 아까 해고는- 묶어서 같이 얘기하셨는데. 근데 나는 해고가 아니 좀- 이거 보지 마요. 자꾸 예. 보면 헷갈려. 아까 했습니다. 이거 보시는 네, 분들 알겠습니다.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 전환 배치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지금 전환 배치가 된 동지들 그리고 전환 배치가 안 되고 대기 자리에 있는 동지들한테 그 평가 기준에 대한 요청을 해라 회사. 왜냐면 개개인이 요청한 거는 지금 보여주겠다, 지급하겠다, 이거 제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잘 거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공정하지 않은 그 평점 기준이 있어요. 금속노조 조합원이 평점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회사에 얘기했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개인별 평가표는 어쨌든 지혜가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 지난 뭐 5월 25일부터 네. 31일까지 그것도 뭐가 구려서 그런지 딱 일주일만 그때 허용을 했어요. 허용해가지고 일부 음. 조합원들, 일부 동지들이 좀 열람을 했고요. 열람을 했는데 얼마 정도 몇 분이나 하시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예. 어쨌든 일 안 하시요? 예? 일 안 하시냐고. 그거는 뭐 굳이 파악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파악을 안 아니 했는데 그걸 파악을 해야죠. 예. 근데 또 어떤 본인 점수만 음. 확인 가능하고 어떤 그 산출 근거 이런 것도 미공개 산출 근거는 안 보여줬다고? 이런 걸 공개하고 또 어쨌든 형평성과 투명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제 점수도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예. 확인했는데 심각한 좀 문제점을 좀 발견을 했는데 음. 어쨌든 그런 거를 좀 발견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갖고 향후 이제 지방 이건 노동위원회에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부당 전부 구제 음. 구제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당 전환 배치 구제 신청 뭐 똑같은 말인데 어떤 그런 명칭으로 법적 진행을 이번 뭐 다음 주 22일 날 복귀후보 회의를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그 최초 전환 배치되고 이제 3개월 이내로 해야 돼요. 네. 3개월 이내로 뭐 징계 부당 징계도 똑같거든요. 징계 네. 받고 3개월인데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아, 다만은 그 법에서 예. 그 어쨌든 그 회사에 대한 인사권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전환 배치자나 그런 거 우리가 그전에 못 막은 이유도 회사 인사권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법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 평가표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예, 그걸 문제 제기하고 바로 구제 잡고 예, 신청을 하겠다. 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도 사실은 회사가 이 272명 그리고 그 아까 부당해고로 복직 못한 하청 노동자 4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채용 계획, 이제 고용 안정에 대한 계획만 빨리 세워주면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예, 먼저 되고 예. 안 되고는 중요치 않으니까. 좀 이 부분 회사에서도 이거 아마 몇 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 부분 신경 써서 정말 새카맣게 타고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났잖아요. 계획이라도 나와줘야죠. 계획이 나오면 1년도 쉴 수 있어요. 왜냐면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도 좀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간 동안 계획대로 복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은 사원들도 좀 가정 지킬 수 있고 좀 이 새까맣게 타는 마음을 좀 회사 글로벌 회사로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좀 회사에서
이 방송 보시면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에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다만은 그런 걸 발표를 미리 않고 그런 불확실성을 예, 그렇죠. 계속 이용하면서 어쨌든 금속노조 탈퇴시키려고.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탈퇴나 아니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좀 그 가장 그 일부러 발표를 않는 이유가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화제난 이후에 회사 태도가 네. 뭐 한쪽 노조만 사원도 아닌데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정말 더 옛날에도 실망했지만 더 실망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예. 뭐 참 더 어디까지 실망할지를 예, 모르겠어요. 예. 또 이것도 또 문제예요. 예전에 이제 그 산재자나 이제 파업, 육아휴직 등 또 그 휴일을 배제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차별적인 이제 작년 연말에 예, 예. 성과금 지급할 때 잠깐만 특상이라고 안 했죠? 작년에 뭐라고 했죠? 성과금이라고 했나? 격려금이라고 했나? 하여튼 아니 예. 성과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제해서 차별을 두고 자녀공출 더 시간을 오버한 거를 몇 시간에는 얼마씩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랬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해오지 않던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서 뭐 그 전년도에 뭐 격려금이라는 이름을 줬다 성과금으로 줬다 어떤 이름이었던 간에 이런 차별을 안 했었는데 금속노조가 교섭노조가 되고 이제 파업을 진행하고 뭐 이런 과정들 그러면서 또 산재자도 많아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차별을 두고 못 오게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쨌든 회사가 우리가 뭐 보면 상여금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은 그랬죠. 예. 산재자들도 1년 중 하루만 일해도 100%가 네. 나왔어요. 네, 그럼요. 예, 네. 그렇게 나오고 했는데 작년 유독히 음. 2022년 예. 예, 2년에 어쨌든 말로는 좋죠. 근무 기여도에 따라 좋은데 그렇죠. 그 근무 기여도를 하면서 산재자들 어쨌든 업무상 제한인데도 산재자를 또 거기에다 공제를 했고 그거는 일단 차감을 했고 산재법에도 위반되는 예, 행위라고 예, 보여지는데 예. 예. 유감을 했고 또 파업을 한 금속노조들한테도 어쨌든 피해를 줬는데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파업을 더 했거든요. 사실 쟁의도 예, 쟁의. 예.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 그렇죠. 노동 상권 중에 하나고 예.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고 아까 예. 산재자법에 예. 의해서 산재자도 차별 주면 안 되고 정말 막무가내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화가 많이 나는데 법규부 뭐예요? 예? 뭐 그래서 지금 합니까? 그다음에 감옥 안 아니 보내? 이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법으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네. 뭐 구사대 동원 법규분들 아니, 동원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사실상 양승태잖아요. 예. 그래도 법은 못 우리 보네. 편이 아니라 하여튼 2021년 신현택 집행부 고문 집행부 때도 네. 더 파업을 길게 했어요. 네. 근데도 정액으로 맞아요. 500만 원씩을 예. 지급을 했답니다. 그렇죠.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유독히 이제 그렇게 한 거는 제가 보기에도 예. 뭐 좀 산재자들이 솔직히 금속노조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산재자들이 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많아요. 산재자 많고 작년에 파업을 좀 아니요. 그 부분은 약간 수정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금속노조가 열심히 해서 산재자가 많은 게 아니라 일은 고무노조 그 조합원들도 똑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픈 걸 표현하는 그렇지. 그들은 이제 뭐 그렇죠. 참지 않는다. 참죠. 잘 참죠. 복대 차고 안 돼 뭐 이거 다 차고 일을 하니까 하여튼 죽었다고. 예,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양 예. 노조를 비교해봐도 그러고 파업을 작년에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저희들을 차별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법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소송이 많잖아요. 소송이 그럼요. 많고 네, 이제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합원들이 이제 솔직히 뭐 소송비가 뭐 3만 원에도 5만 원 얼마 안 되더라도 예.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어. 그게 연태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오늘 뭐 변호사님 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오늘 또 이제 소송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 참석을 못 하는데 어쨌든 7월 중에 연차비가 좀 나오고 좀 뭐 인단협 타결 2020년 타결 기미가 좀 보이고 연차비가 나오고 뭐 이런 게 하여튼 7월 연차비나 뭐 좀 어느 정도 휴가비나 이런 게 좀 나온 다음에 예. 좀 진행을 이것도 하려고 합니다.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아요. 이 얘기인데 전에 31일이었나요? 5월? 네. 그때 30일이었나? 31일이었나? 그때 심리가 있었잖아요. 증인으로 전 고무노조 사무국장이었나요? 최성기? 6월 며칠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랬나요? 하여간 그 전 고무노조 예, 사무국장이었던 예. 최성기 이 사람하고 또 김주영 문화기획팀이죠. 팀장. 김주영 문화기획팀장하고 두 사람이 저기 이제 회사 측 증인으로 나왔단 말이죠.
맞죠. 그렇죠. 김현장에서 어떤 회사 그 네. 변호사가 한 직원이기 근데 때문에. 최성기라는 사람은 어차피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었는데 네. 어떻게 회사 측 증인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참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음. 그날 많이 웃겼다면서요. 이거에 네.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쨌든 참석을 한 분들은 좀 아는데. 예, 어떤 소송이었는지부터. 네, 어쨌든 뭐 김지영 팀장이야 회사 저 뭐 지금 관리자고 그분이 아니,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예. 예. 어떤 소송이었는지부터 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저께 그날 한 재판은 강도와 이제 379명 네. 통상임금 주유수당. 주유수당과 어쨌든 사용한 연차, 아, 그렇죠. 그리고 휴업 수당을 휴업 통상임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네. 소송인데, 어쨌든 그 2019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19년 10월 30일 날 그 체결한 부속 합의서가 이제 네, 가장 그 쟁점이거든요. 이면 합의서라고 있죠, 저희가. 이면 합의서는 그 이후에 뭐 예. 그 2021년 뭐 3월 10일 날 그 박병구이가 다시 한번 못 박은 거 있죠? 아, 그렇죠. 예. 예, 그 애들 뭐 위원장 선거 중에 나온 거. 예. 그게 이면 합의서고 부속 합의서 그 이제 조항의 8번 조항에 예. 그 조항이 아마 그 좀 말이 어려워요. 뭐 월정 뭐 임금에 뭐 이런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냥 말인데. 난 이미 다 주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따로 예. 줄 필요가 없다. 그렇죠. 통상임금으로 사용원 연차든 뭐 따로 줄 필요가 없고 네. 주유수당도 그냥 그 뭐야 따로 통상임금으로 줄 네. 필요가 없다는 뭐 그런 건데, 저희들도 뭘 알았어요. 처음에 그 부속합의서 저기 뭐야 2020년도에 늦게 알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당시에 고문우주 그 어쩌면 그 교섭위원회죠. 네. 얘들이 박병국을 포함해서 얘들이 조합원 찬반 투표도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고 알려지도 않고 몰래 했었단 말이죠, 처음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을 만나거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중요하게 그 재판 자료를 쓰인 게 이제 저거의 녹취록이거든요. 네. 근데 2020년 6월 달에 저 오동영 부시장하고 실무협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 예. 그리고 2021년 4월 달에 저와의 대화에서도 예. 분명히 연봉제인 줄 알았다. 연봉제에 관한 그렇죠. 조항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만 서로 간에 회사가 노동조합을 속이고 헌 체결이기 때문에 이런 건 무효거든요. 근데 그 조항에 대해서 이제 물으려고 그 재판장이 왔는데, 제가 뭐 그 녹취하면서 제가 뭐 위력 저한테 잘 보이려고 최성기가 과거에 저희 조합에서 이 사실을 알고 후에 따졌을 때, 야, 이거는 연봉제만 이게 사무직이죠. 사무직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게 녹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지금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도 속은 거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성기가 엊그제 5월 30일이나 아니면 6월 언제나 이때 재판에 회사 측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정계봉 씨가 네. 정계봉 씨한테 좀 잘 보이려고 일부러 거짓말했다. 그리고 좀 어떤 위력을 썼다는 식으로도 얘기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네. 내가 좀 어떤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정계봉 씨가 저기 뭐야 여자입니까? 여자 왜 잘 보이냐? 그렇게 또 아니, 재판장님이 많이 화가 나셨나 본데? 그래서 그날 느낀 게, 사람은 솔직히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렇죠. 뭔가 저렇게 앞뒤가 맞지 않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얘들도 충분히 연습하지 않고 간 거네. 그렇죠. 좀 연습했어도 아마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약간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여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최성기라는 사람이 노동조합 사무국장 아닙니까? 근데 회사를 위해서 가짜 이거 해놓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들키고 나니까. 박병국이 그때 3월달에 또 선거 운동 나왔었거든요. 다음에 위원장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근데 맨 앞에 서 있더라고요. 버스 내리면서 제가 이거 이면함에서 알았냐고 몰랐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내가 받아줄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 또 위원장 될 수 있냐고 했더니 무조건 받아준대요. 근데 주의자 또 떨어졌잖아요. 못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 새끼 거짓말. 완전히 이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회사한테 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몰라서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 노동조합인데 노동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 고문도지에 있습니까? 와요, 좀 같이 좀 바꿉시다, 이 사람들아. 에이, 야, 에이, 화가 나. 자, 다음. 그러면 현재 소송 중인 민형사 소송들이, 형사소송도 진행 중인 게 있나요? 형사소송이라고 따로
소송은 없고요. 네, 민사만. 네, 민사 있고 아니 최근에 이제 저 지방 농청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아마 그 저번 주인가 송치된 게 뭐냐면 이제 그 예. 주유수당을 어쨌든 2019년 10월 30일까지는 솔직히 그 전에 판결도 있고 또 그러니까 어떤 이견이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강도 사건에서 그 최초의 우리 그 임태관 여기 교선부 부장인가 임태관 동지도 있는데 최초에 그 처음 한 사람들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달까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9년 10개월치. 아니 그거 그냥 말씀이- 10개월지 말고 네. 아니, 좀 복잡해요. 복잡한 것까지 얘기하는 게. 근데 그러면 2020년 9월달까지 그분들이 걸려 있는데 2019년 10월달 것까지는 그 전에 앞전에 우리 김준동이나 다른 예. 사람들 소송한 거나 그러니까 부속합의서 그 이후에는 다퉈볼지 몰라도 거기까지는 줘야 하거든요. 주고 회사가 아, 그럼요. 네, 상고를 하든지 하는데 그걸 안 주고 지금 계속 임금 차별이죠. 네, 저 체불이죠, 체불. 이게 차- 임금 차별로 인한 네. 체불.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안 주고 지금 재판에 걸려 있다고 안 주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를 그 형사고발한 거거든요. 그 아. 판결문 근거로. 예. 근데 그거를 농청에서 좀 음. 좋은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했는데 검찰이 이제 문제네요. 어떤 식으로 할지. 근데 대전 검찰이 상당히 어용인 것 같던데 예전에 막 그 검찰 이제 기소를 이제 노동청에서 사법경찰관이 올려주면 영상 자료에도 명확한 부당노동 행위가 드러나고 하는 그 부분들도 기소 유예나 막 각하로 다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갖고 예, 31건이 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2015년 6년인가. 아, 그때를 봤을 때는 대전 저는 검찰을 잘 못 믿겠어요. 지금 정부 때문에라서도 아니고 네. 참 대전 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발언 조심해서 많이 그런 거 바뀌- 같다고만요. 많이 네. 바뀌- 할 거예요, 편집. 아니 편집은 안 해도 돼. 안 걸려. 그런 거 같다고 그런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네. 지금 현재 민사 재판은 지금 강도와 378명 사건 그리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어요. 주유수당 이제 소송했다는 이유로 이제 9년 10개월치 남들 그 고문노조나 소송 안 하는 사람들 받을 때 예, 그 어쨌든 소송 부분은 빼고 주하는데 다 안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주유수당 차별임금이 오늘 열려요. 네. 오늘 열리고 또 사상 지금 한 1년 넘게 안 열리는 사상 차별임금. 네. 예. 근데 이것보다 이게 좀 빨리 열리네 이상하게. 근데 이게 빨리 열리면 예, 좋은 아까 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그리고 뭐 자세히 얘기 안 작년에 하실 것 같아요. 2,000명 응. 소송 들어간 거 있잖아요. 전체 그 작년에 과반 노조 됐을 때 그 주유수당 그것도 내내 강도 사건 아, 이후의 기간. 그때 네. 이제 참여 안 한 사람들. 네, 그래서 4가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형사 사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정도 농청에서 그거 좀 넘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전수당하고 성과금 차별지급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안전수당도 지금 어쨌든 그 근골격계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혐의가 없다고 했지만 이제 금락공장에 이제 잘못 지급했다고 해서 그 가져간 부분은 네. 그 어떤 회사 잘못이 있다. 저도 6개월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0만 원. 7월 11일 날 그건 네. 지급해준다고 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반절 성공인 건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그 산재로 나갔다 들어오면 안전수당 6개월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근데 회사 그 사교를 보면 그 항목이에요. 사고를 일으킨 자에 하나여 제외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근데 자, 근골격계가 사고를 일으켰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근골격계 아파져서 한 건데 이거마저도 사고를 일으킨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금삭공장은 7월 12일에 지급 안 했던 걸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골 가는데 지급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작년에 이제 저거 뭐 친한 그 김일상 동지가 이제 그 안전수당 문제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상공장은 지급을 했었어요. 근골 그래, 근데 환자들도. 2월 달부터 안 했어요. 가가지고 작년. 예, 근데 지급한 사람들 지급했는데 다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걸 뺏어갔어요. 회사가 그 공제를 다시 6개월 동안 또 6개월 지급했던 사람은 8월 달부터인가 이게 안 나온 거죠. 그렇죠. 8, 9, 10, 예, 11, 예. 12.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그런 부분. 예, 다시 주의한다는 거지. 그거는 주고 우리가 이제 그 근골 환자들 앉은 부분은 저희들이 이긴 게 아니고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 그게 그 뭐 10,000원씩이든 20,000원씩이든 뭐 30만 원 받자고 뭐 소송비 따지면 뭐 6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소송비는 일단 들잖아요. 그렇죠. 인지 때도 들어가고. 드는데 어쨌든 그 법정 이자 따지면 소송비는 나오는 거고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차후에 우리 이제 후배들이 근골 환자들도 안전수당 지급을 받게끔 네,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받는 게 맞고 네.
일단 회사 그 사교 자체에도 예. 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부분하고 궁극계는 아무리 봐도 매칭이 안 되고, 이거 산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아까 7월 11일은 그렇다면 내가 이제 산재를 복귀를 만약에 2월에 했는데 네. 복귀를 하면 이제 2, 3, 4, 5, 6 이렇게 지급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5월부터 중간에 이제 빼간 사람들 것만 일단은 되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아니, 이게 회사에서 이미 음. 지급했던 안전수당을 30만 원 한 번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빼가는 식이 아니라 예. 이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니네 거잖아, 6개월치 못 음. 빼간 거 이제부터 지급 안 할게라고 음. 해서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은 지급하겠다는 예, 얘기 맞죠? 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여튼 금산공장에서 금산공장 사원들 작년에 예전에 근고를 한 자들인데 지급해줬던 거 다시 문제 제기하고 뭐 이렇게 그 차감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7월 10일에 아마 그 나올 거입니다. 그 부분이 나온 거고 네, 나머지 이제 근고를 한 자들 그 안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안 왜냐면 나오고 우리가 있어요. 이기지 않는 한은 그렇죠. 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민사로 가서 음. 이제 그 뭐 이전에 안 나왔던 못 받은 사람들 근고를 한 자들 중에 안전수당을 못 받은 분을 모집을 해서 그거는 이제 민사로 가야 하는 거죠. 예. 예. 그것도 참 그래. 이것도 뭐 6개월 해봐야 5만 원씩 3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돈을 안 주려고 산재자로, 그러니까 산재자가 뭡니까? 이러다가 아파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 회사 위에서 열심히 일했거든. 엄청 뛰어다니면서 일했었어요. 여름이면 벨트 찔리고 피땀 흘려가면서 일했었어요. 궁극있게 생기죠. 사람 자꾸 튀고 빼가고, 그 예전에 비해서 인원 줄인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아픈 건데 거기서 그 30만 원 그 산재 못 오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부담 가게 하려고 산재자들한테, 회사 좀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좀 마음 좀 고쳐먹고, 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좀 우리 서로 사람같이 살아가게요. 자, 그리고 이제 법규부가 참 소송이 많아서 골치가 아플 것 같아. 네, 제가 소송하는 거야. 네, 아니, 제가 뭐 감옥을 못 보내서 좀 그 네. 부분이 좀 아쉬운데. 네. 법규부 어떻게 앞으로는 누구 감옥 보낼 거예요, 어쩔 거예요? 어쨌든 뭐 이거 그러니까 써먹힌 것만 주세요. 아니, 써먹힌 것만. 그걸 알아서 구해서 해야지. 뭐. 아니,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누구 네. 솔직히 저기 뭐야 사측 그 관리자들 중에 정말 네. 그 회사 정책에 불만이 많고 네. 아니면 뭐 저기 혹시 이게 정년 퇴임했어, 주임이. 요거 보낼 수 있습니까? 정리태임은 주인 모르겠고 공소시효 있잖아요. 어쨌든 조현범 어때 오늘 불만 있는 분들은 저기 내부 문건 있으면 주십시오. 저는 네, 한 방에 보내겠습니다. 저는 한 명 보낼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 보내고 싶은데. 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참 정부, 아까 이제 처음에도 살짝 얘기했었어요.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 예. 이자가 친일파, 친기업, 반노동, 반서민 뭐 이런 정책들로만, 또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법이 올라와도 다 그냥 거부해버리고, 정말 그 필요 없는 것들은. 그리고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정부 정책이 결국에 우리들한테, 우리 현장에 노동조합이 있거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책임, 아니 나라가 갈수록 경기도 안 좋아지잖아요. 노동자들 그리고 서민들이 다 떠안게 되거든요. 집집마다 노동자 한 명씩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노동자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집이 직접 저거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또 영세한 본인 노동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우리가 불편하거든요. 혹시 우리 정계봉 법규부장님께서는 지금 정부의 이 행동머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솔직히 제가 뭐 욕을 좀 많이 안는데 솔직히 쌍욕밖에 안 나오고 욕만 해요? 예. 어쨌든 그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네. 무조건 빨갱이로 이렇게 매도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 그 대다수가 아마 노동자일 거예요. 노동자가 제가 그렇죠. 노동으로 먹고 사는 몇 천만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먹고 사는 다 노동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민 대다수를 어쨌든 빨갱이로 그렇죠. 내모는 예.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뭐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선거나 또 아니면 또 노동계와 국민들이 또 투쟁을 통해서 현 정부를 심판하고 또 어떤
노동자와 국민이 좀 네. 무서운 거를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그럼 끝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인데. 네, 그래서 끝으로 네. 그럼 본 질문 안 드릴게요. 하고 싶은 네. 얘기. 예. 뭐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쨌든 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냥 부수적으로 과정인 것 같아요. 법으로 바꾸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법이란 게 또 다 약자 편도 아니고 또 힘없는 사람들 편도 아니기 때문에 법은 그냥 법으로 재판 걸고 소송 거는 건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가 가장 빨리 어떤 뭐 제도를 고치고 어떤 뭐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주먹이죠? 왜 이 부분이 다 그러는데 어쨌든 노동조합의 힘이 있어야 하고요. 어쨌든 우리 동지들, 우리 조합원들의 투쟁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야만이 가장 그게 또 보람 있고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면 투쟁을 통해 얻는 게 가장 빠르고요. 이게 또 법규부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여러분들 부수적으로 그 과정일 뿐이지 어쨌든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투쟁으로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무노조, 무노조 조합원들, 그 노동자들 저기 창타의치에 많이 와주십시오. 저 3,000명만 넘으면 뭐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자리해주신 정계봉 부장님 이제 집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차수는 조직부예요. 근데 조직부를 전에도 얘기했는데 약속을 잘 안 지켜갖고 조직부가 우리 교선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힘내서 빠따질 해갖고 끌고 와서 앉혀갖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